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자, 금일 수요일장은 미국장 휴장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일 휴장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전기차 전망 좋다. 내년 진심 기대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록 단기적 불확실성은 크지만 계속해서 희망을 이어가며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현재 184.86불대를 보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60불에서 200불 사이의 주가를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AI 로보틱스 관련된 원대한 비전과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테슬라의 EPS 하락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요. 8월 8일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공개가 된다라든지 연내 중국에서 FSD 출시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원대한 비전이 현재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분위기를 이기면서요. 급하게 위로 튀어오를 수도 있으니까 지속해서 기대하며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화요일장 하락 요인으로 전주와 그 전주에 중국 주간 로컬 판매량이 신통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2,000대, 11,700대 수준이 나오면서 15,000대 이상을 기대를 했는데 좀 약했어요. 전년과 전전년과 비교를 해봐도 좀 꺾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2024년 막대가 이 빨간색 막대인데 빨간색 막대가 17주차부터 22주차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전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황색 막대를 계속해서 넘어서는 좋은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23주차, 24주차에 이 녹색과 주황색 막대가 거의 15,000대 이상을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좀 넘어서는 빨간색 막대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빨간색 막대가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 강력한 원인으로는 모델 3 하이랜드 판매량을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말에 5,000대 이상씩도 판매가 되었던 하이랜드인데 6월 초와 6월 중순이 되자 주당 판매량이 2,000대 수준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뭐 한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수출을 많이 했을까요? 어쨌든 모델 3 하이랜드 판매량이 좀 떨어지면서요. 일단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하향이 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게 게리 블랙이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One potential reason was the Dragon Boat Festival National Holiday on June 10th. 여기 보시면 6월 10일에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이 있어요. 중국의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 남은 2주간, 그러니까 남은 6월달 2주간 주당 판매량이 15,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빨간색 막대가 15,000대를 넘어서는 듯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과 EU 간에, 유럽 간에 계속해서 뭔가 무역 분쟁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많게는 30% 이상 관세를 때리기로 지금 합의한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중국 역시 유럽으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뭐 20% 이상 관세를 때릴 것으로 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테슬라는 기가 베를린과 기가 상하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잘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다만 최근에 테슬라의 유럽 내 주요 국가들의 이 분기별 등록 대수, 누적 등록 대수를 보니까 좀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유럽의 뭐 주요 서유럽 5개국 선진국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뭐 판매량이 많은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국가들의 등록 대수가 좀 처지는 모습입니다. 작년 4분기 이 5개국의 등록 대수는 제일 위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 25,000대를 넘는 수준까지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2024년 1분기는 이 막대고요. 2024년 2분기가 이 권색 막대인데 제일 아래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럽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분기나 전전분기 대비 좀 낮은 판매량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뭔가 테슬라와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시점에서 블룸버그에서는 전기차 판매와 관련돼서 희망찬 보고서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뭐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거대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의 간추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산업은 그래도 계속해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2024년이죠. 많은 회사와 많은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뭐 유럽과 같은 곳이 되겠죠. 자, 하지만 최근에 뭐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요, 이는 단기적일 수 있다라고 해요. 일단 미국에서 진행 중인 EV 판매 둔화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1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많은 국가에서 그러한 둔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 뭐 제3세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태국, 인도, 터키, 브라질과 같은 신흥 국가들은요, 이 1분기 동안 EV의 기록적인 판매량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EV 판매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잘 발전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블룸버그에서 몇 가지 차트를 제시를 했는데 같이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자, 2023년 전체 EV 판매량이 1,400만 대까지 나왔다라고 해요. 다만 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된 판매량입니다. 순수 배터리 EV는 약 한 1,000만 대 정도가 신차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한 비율이 8대2에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가별로 살펴보면 역시나 중국의 판매량이 무섭습니다. 거의 연간 800만 대까지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시장이 유럽, 그 다음 시장이 미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국가의 세 개 지역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유럽이 있으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 미국 한 개 국가만도 못하는 그런 판매량인데요. 그 중에 한국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024년 1분기 국가별 이 EV의 판매량 변화를 살펴보면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태리, 일본, 독일과 같은 경우는 좀 판매량이 줄었습니다만 중국, 인도, 프랑스 이와 같이 인구가 많은 국가들의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70%에서 80%는 배터리 EV예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어쨌든 꾸역꾸역 발전하고 있는 EV 시장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블룸버그는 2027년까지의 이 EV 판매량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죠. 2024년에는 1660만 대, 2025년에는 2000만 대를 넘어서고요. 2026년에 2500만 대, 2027년에는 3000만 대까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글로벌에 연간 많이 판매되면 1억 대 정도가 자동차가 신차가 판매가 되고요. 적을 때는 약 한 8천만 대 정도 판매가 돼요. 어쨌든 신차 중에 10대 중에 한 3대 이상은 이제 EV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중에 또한 70에서 80%가 배터리 EV가 될 것이기 때문에 2027년이 되면 배터리 EV의 판매량은 약 한 2천만 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캐즘이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 마켓 쉐어 한 15%를 넘어서는 순간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연도별, 국가별 배터리 EV, 전체 EV의 마켓 쉐어도 나와 있어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60%까지 2027년에 올라간다라고 해요. 10대 중에 6대가 EV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하이브리드보다 배터리 EV 판매량이 훨씬 높아요. 중국의 10대 중에 6대가 이제 배터리 EV가 되면 기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판매량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연내 지금 중국 내 FSD 출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중국 소비자들은 높은 기술 수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 소비자들과 유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테슬라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출시를 하면요, 테슬라의 인기는 더욱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 차량도 더 많이 판매가 되고요. 미국보다도 높은 기술 수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SD 채택률이 미국보다 높을 거예요. 미국의 FSD 채택률이 10에서 15% 수준인데 중국은 뭐 25%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차량도 잘 팔리고 FSD 채택도 올라가면은 테슬라 EPS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중국 내 FSD 출시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FSD 로보택시 AI 기술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하드웨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AI 인프라가 필요하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기가 텍사스의 남부 쪽에 이렇게 새로운 AI 센터를 확장 건립을 했어요. 자, 이곳에 이 데이터 센터에 5만 개의 엔비디아 GPU가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H100 GPU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GPU를
냉각시켜줄 냉각팬, 이렇게 거대 냉각팬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자, 이 사람의 한 뭐 100배 크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 큰 냉각팬이 이렇게 지금 3대 정도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전력도 많이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이 GPU가 발열도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거대 냉각팬을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통해서 AI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을 하겠지만 나중에 자율주행 기술이 그리고 AI 기술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이를 정말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같은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멀리 보고 이렇게 투자를 과감하게 단행하고 있는 테슬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기차라든지 카메이커 중에 이렇게 AI 기술에 투자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진정한 AI 로보틱스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더 희망찬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내년이 되면 이 옵티머스 로봇 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전기차보다 더 많이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AI와 이 옵티머스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보다 10배 더 흔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에 전체 한 15억대 이상의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는데요. 10배가 되면 150억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만나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젠슨 황이 그랬죠.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입니다. 글로벌 1위 회사의 CEO가 2년에서 3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세계 1위 회사로 만든 인물이에요. 이 인물께서 2, 3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획기적으로 많이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가장 최선두에는 역시나 옵티머스 로봇이 있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덕분인지 미국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시죠, 모건 프리먼. 저도 전에 쇼생크 탈출을 정말 감명 깊게 보았는데요. 아직 젊은 MZ 세대 분들은 쇼생크 탈출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클래식은 영원하다라고 느낄 만큼 훌륭한 영화니까 한번 꼭 봐보시기 바라겠고요. 모건 프리먼은 어떠한 영화에서든지 참 여운이 남는 연기를 보여주시는데, 이러한 진솔한 분께서 테슬라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열렬한 팬이라고 하고요. 그가 지금까지 해냈던 일들은 그 누구도 못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자 일론 머스크도 I'm a huge fan of Morgan Freeman이라는 댓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모건 프리먼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또 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생산과 대량 보급이 되겠는데요. 테슬라는 내년에 뭐 기가 텍사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 이 1000대 분량의 옵티머스 로봇을 투입할 예정에 있어요. 자,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최근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리 블랙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약할 때는 PER 지수가 50 이하를 보일 때가 많았는데, 자, 현재는 70 이상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한 75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테슬라를 밸류를 측정할 때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기차 사업 FSD 중심으로 보았어요. 물론 에너지나 서비스도 볼 수 있겠죠. 대부분 뭐 현존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하고 있는 게 있으니 바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되겠어요.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워낙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올리고 있는 기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기관들도 이제 테슬라를 좀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전주에 중국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지, 모델 3 하이랜드가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지, 유럽에서 자동차가 얼마나 보급되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2, 3년 안에 올 수 있다라는 게 젠슨 황 CEO의 얘기예요. 테슬라의 PER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때문일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의 얘기처럼 테슬라는 이제 진정한 AI와 로보틱스 회사로 변모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지속 투자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 역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이 커지기 전에는 횡보디아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횡보를 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게임 GPU 판매만으로는 성장이 안 보인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다이 젠슨 황 CEO의 머릿속에서는 이러한 미래를 미리 그려두고 있었죠.
그나마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사실을 가감 없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믿고 투자해 나갈 필요가 있겠어요. 재사용 로켓을 만든다라든지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라든지 모건 프리먼이 얘기했던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 관련된 신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